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꾼 헌술 7월 9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열흘 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이 각오를 많이 밝혔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잔뜩 날이 서 있었죠. 기자회견문에 뭐 이권 카르텔 이런 이야기도 했고 국민 약탈 정권 또는 뭐 윤리의식 마비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흘 사이에 초반에 윤석열이 이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열흘 사이에 막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또 모해 위정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재수사를 지시를 하고 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루에 3건의 꼭지로 보도를 하면서 의혹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이 김건희 씨를 틈만 나면은 어떻게 떼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막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줄리 논쟁까지 벌어졌죠.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줄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부 윤석열 X파일을 하나씩 덜쳐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거기다가 또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몸담았던 박용수 특검팀, 박용수 특검을 비롯해서 그 특검팀의 4명이 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뭐 선물을 받고 박용수는 프로세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박근혜 전 정권을 뇌물로 엮었던 박용수 특검이 뇌물로 엮일 수가 있는데 또 수사팀장 윤석열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면서 한 열흘 동안 상당히 그 위기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외로 이 윤석열이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잘 선방을 한다 이런 느낌을 어제 오늘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율도 이 선방을 잘해서 그런지 지지율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는데 윤석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 윤석열이 단단히 작심을 했다. 뭐냐? 독해지기로. 상당히 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특수부부 그 검찰 출신이니까 독하긴 독하지만 정치적으로 자칫하면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상당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조간딱풀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상징적으로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독해진 윤석열의 모습들이 보였죠.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반응이 좀 보면은 미묘합니다. 청와대가 윤석열의 경향신문 인터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는 민생 방역 챙기기에도 바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청와대가 지금 무슨 민생과 방역을 챙깁니까?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들을 다 조장한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민생과 방역은 뭘 챙겼는지 뭐 그런 것은 뭐 일단 논외로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당황했다는 반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쏟아냈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팩트를 가지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바쁘다. 그 신경 쓸 여유 없어. 이러고 넘어간 것은 그만큼 청와대 안이 당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오늘 아침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권력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고 추미애와 1년 동안 갈등을 벌이고 결국은 검찰총장직을 내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의 지시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래까지 막 제안이 오고 협박이 오고 해요가 오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청와대 문재인이 있다. 이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당연히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1년의 과정을 2년 동안 불거진 검찰총장 되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쌓였던 그 의혹들을 윤석열이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 다 풀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다 거의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청와대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청와대의 권력수사 방해는 사실이다. 추미애와 동반 사퇴를 제안했는데 문재인이 뒤에서 지시한 것 같아. 그리고 김의겸이 주장한 문재인과 독대 요청 이런 거 안 했다. 자, 그동안 김의겸이 독대 요청 윤석열이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입으로 그런 적 없어 하는데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할 때는 나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그런데 내가 조국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표적 수사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리고 문재인이 딜을 지시했을 거다. 이 해유, 협박, 거래,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윤석열이 독하게 반격을 하니까 그럴 겁니다. 추미애와 동반 사퇴, 다양한 압박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뜻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미애와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사퇴를 압박했다. 또 그 윤석열 사단이 하나의처럼 군림한다. 이렇게 추미애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도 추미애가 검찰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또 반격을 했고, 조국 문제로 대통령과 독대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그러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출마 선언문에서 아주 세게 이야기했죠. 나를 세우는데 입금 카르텔, 국민 약탈, 윤리의식 마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본인이 직접 썼다. 내가 직접 겪고 보고 느낀 것을 쓴 거다. 이렇게까지 문재인을 직격을 했죠. 그런데 청와대는 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거 싫어하는데 무슨 줄리냐. 새벽 3시까지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김영한 전 가계부 장관을 만났다고 했죠. 최근에 만났는데 김영한 전 장관 말에 따르면은 이 장모 아내 사건에 대해서 공격을 막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실소를 했다고 합니다. 가소롭게 웃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건이 17년 전부터 그 장모와 동업을 하다가 갈라선 정대택 씨가 막 주장을 하고 법원에 그 민원도 넣고 검찰에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걸 왜 지금 왜 대선 초반에 그걸 써먹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선 중반이면 모르겠어. 그걸 왜 대선 초반에 그런 걸 써먹어? 이렇게 가수롭다는 듯이 웃었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윤석열이 단단히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상황 같고, 오늘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이 또 논란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니, 왜 부인한테 왜 그래?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대통령 부인이 그런 검증받는 거 봐서 대통령 부인이 장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격한 것이, 좋아, 그러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논문 표절 의혹부터 까보자. 왜 그러냐면은 이 대권 주자 세 사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가 전부 과거에 논문 표절에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정세균은 2012년 총선 때 경영학 박사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석산 논문을 표절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재명은 가천대 석산 논문도 표절 의혹이 있었고, 추미애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석산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후보자는 그거는 그때 논문 표절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기준이 정비되기 전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김건희 씨 논문도 상당히 오래전의 논문들이죠. 자, 어쨌든 이 윤석열이 독해졌는데 내부 여건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독해진 것도 물론이고 범야권 내부에 대해서도 본인의 위치를 그냥 당당하게 차지하는,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준석 계속 윤석열을 조정하려고 하죠. 8월 버스 출발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왜 김종인에게 매달리지 않느냐. 김종인이
나중에 대선 개표 방송 때 당선 후보 옆자리에 김종인이 앉아 있을 거다. 본인이 뭐 선대위원장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뭐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 거쳐서 4명으로 압축한다. 뭐 윤석열도 최재형도 전부 다 1단계부터 들어와서 14명이 겨루는데 그때부터 해야 된다. 1차, 2차 다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김종인 뭐 좀 만나자고 하는데 뭐 만날 수도 나중에 있겠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뭐 김종인이 급한 것처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에게는 오히려 본인이 맥주 번개팅을 제안을 해서 다 그냥 듣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 안 하고 다 그 이준석을 탐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준석이 정치 이야기는 했는데 입당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페이스에 아마 윤석열의 페이스를 가져간 것, 주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윤석열은 이준석의 주장을 일축을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입당 문제는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경선이고 뭐고 일체 생각 안 한다. 김종인이 뭐 11월에 단일화 어쩌고 했는데 그것도 일체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윤석열 대권 주자 초반부터 그런 내후외환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어제 오늘 사이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독하게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 1위 주자에 대한 윤석열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정치인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